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감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일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3월 3주차입니다. 이 3월 3주차에 맞춰서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느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두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전문가님 한번 살펴봐야겠죠?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바로 고민젠 김도현 팀이네요. 오른 수익으로 우리에게 발빠르게 먼저 급등주를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22.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나레나노텍이라는 전고체 관련주로 22.7%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큰 수익, 빅 수익을 챙겨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8.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FA 반도체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10.7%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동국산업 그리고 지하이텍이 있네요.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는 바로바로 주포 이현민 전문가님이시네요. 365 플러스의 막내이죠. 이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단기 스윙 그리고 단타로 우리에게 빠르게 수익을 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0.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PG라는 로봇 관련주로 22.6%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알톤 스포츠 그리고 광명전기가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수익나는 종목들만 쏙쏙 뽑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3.1%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PG라는 로봇 관련주로 11.6%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엘컴텍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1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증권가에서 20년 이상의 이 경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급등주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알려주시면서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5.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KG케미칼이라는 2차전지 관련주로 16.9%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코맥스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에게 꿋꿋하게 수익률 1위를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 됐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한 주 동안에 이만큼이나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데요.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16.9%를 기록하셨고요. 제일파마홀딩스 바이오 관련주죠. 10.8% 기록하셨습니다. 솔트숙스도 9.4%, 카나리오 바이오도 7.1% 기록하셨는데요. 진입 날짜, 청산 날짜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혹은 당일날 이렇게 수익을 빠르게 안겨줄 수 있는 전문가님은 바로 우리 최병곤 대표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난주 증시가 참 이랬다 저랬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꿋꿋하게 55.4%의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분, 이분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이 50분 동안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2가지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문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3월 세 번째 방송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여진 여파로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에게 1등의 수익률 안겨주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언택트 시대인 만큼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3월 첫째 주에 또 월요일 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네. 또 오셨네요. 왜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새 시장이 계속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증시가 뭐 며칠 전에는 상당히 급락을 했었죠. 그때 외국계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ETF 중에서 인버스라고 합니다. 굿버스라고 하긴 하는데, 그쪽 그 하락 방향의, 지수가 내려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ETF 상품을 뭐 4천 몇백억치를 사고 해서 하락장에 대비하는 막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우리 시장이 다시 또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작년에 사실 지긋지긋하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그런 상황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또 급하게 반등 시도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수 전체만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그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할 때 종목들 보면은 특정 몇몇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기도 어려우실 테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도 많으실 테고 뭐 종목들이 오르는 건 있다고 하지만은 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반 가까이 내리는 뭐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1등을 했다라고 앉아 있긴 하지만은 저 또한 역시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 투자자들께서의 그 투자자들의 고민도 많이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은 또 이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 노하우나 방향 생각하는 방향 이런 거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시장이 종잡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혹은 어떤 종목군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참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2%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던 화요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꿋꿋하게 55.4%의 수익률을 안겨주신 전문가님인데요. 나도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 급등주들 포착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네. 수익을 너무 잘 내시는데 자랑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1주차에도 뭐, 오시고 이번 주에도 또 오시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것 같은데 수익 네.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지 어떻게 이렇게 종목군만 잘 뽑아서 그 종목군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수익 나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사실 종목군 네.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의 특성을 좀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은 우리 증시는 글쎄요, 다른 외국 증시도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증시는 제가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진행을 봐온 결과에 의하면은 지수가 오를 때는 특정 몇몇 종목만 올라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만 오르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빨리 파악하고 매수가 어디로 몰린다 이걸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저평가 같아 이렇게만 계속 계산을 하고 안 오른 종목들 그다음에 또 저 종목이 올랐으니까 다음에는 이 종목이 오를 거야라는 예상적인 매수 이런 식의 대응을 가버리면 증시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증시도 보시면은 증시는 굉장히 왔다 갔다 복잡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 자체가 좋거나 상황이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짧게는 보름, 길게는 막 한 달, 또 심하게는 한 달 보름씩 계속해서 내리는 종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상황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다라고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타이밍을 찾는다든지 저점 눌림목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제가 뭐 앞에 좀 이따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하겠지만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주라는 내용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기업의 가치나 이것만을 따지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손을 못 대면은 결국 수익 낼 만한 종목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종목만 또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 자체도 일단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은 내가 저 종목은 참 괜찮은데라고 생각하고 암만 기다려도 주가가 안 오르는데 이거 뭐 터무니없는 내용 가지고도 계속 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다라는 게 생각이 많이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부터 일단 수익 내기 위한 첫걸음이지 않는가. 그리고 주도주를 빨리 파악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것만이 결국은 수익 낼 수 있는 비결이고 비결도 비결이지만 방법론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먼저 얘기하신 솔트룩스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할까요? 솔트룩스는 네.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으셨길래 전문가님께서 잡으신 건가요? 사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기업의 가치만을 갖고 따질 것 같으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업들도 많고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매수가 몰리질 않으면은 결국 주가가 오르질 못해요. 그런데 뭔가 이슈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매수가 계속 몰리는 종목은 또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은 대표님 매수가 몰린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사실 저는 뭐 길게도 설명을 드리고 짧게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지금 솔트룩스를 보시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솔트룩스는 주가가 지금 12월부터 AI 관련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조정을 거칩니다. 하락을 거치고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거기서 힘이 빠지는 종목들은 잠깐 반전을 했다가 또 내립니다. 또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씩 내리다가 결국은 이 상승했던 폭을 다 까먹고 한 달씩 두 달씩 막 그렇게 내려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내리는 타이밍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상승을 바로 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바로 고점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결국은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내린다 싶으면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또 내린다 싶으면은 또 매수가 한 번 더 강하게 딱 들어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한 보름 정도 조정을 받다가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종목의 기업 가치가 낮건 높건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매수세나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매수 세력들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죠. 사실 매수세가 내가 됐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종목이 잘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그 종목을 또 올려서 주가를 더 띄우려고 하지. 그 종목은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저기 저 개미들이 사고 있는 저 주식을 내가 좀 그 자선 사업하는 차원에서 좀 올려줄까 이렇게 올려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르는 놈이 자꾸 더 오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눌림 몫이 사고 저점 매수를 하고 하면은 그게 수익이 잘 나요. 그래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은 2월 달에도 이렇게 올랐지만 심지어는 보시면은 최근에 3월 들어서도 또 한 번 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있지만은 아직도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매수가 계속 몰리는 종목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지 말고 주가가 좀 내리는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한참 좀 내린다 싶으면 거기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면은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오늘 심지어 그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주말 사이에 기사는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주가가 네, 떨어지기를 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공매도 주체들이 그걸 퍼뜨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제가 공매도로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어도 어떻게든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흠집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사를 많이 터뜨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개파락을 크게 해서 약세 출발을 했지만은 후속 매수가 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부합이나 플러스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냐? 빠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줄 때 수익이 나는 것이지 나 혼자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바닥권 주식을 사야 돼 암만 얘기해봐야 주식시장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좀 잘 기억을 하신다라면은 수익이 나기가 좀 더 쉽지 않나.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노력을 하는 것과 그냥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다. 수익이 나는 게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수익이 났지만은 저는 매매의 특징이 한번 수익이 나더라도 그 종목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또 살 수 있으면 또 사요. 왜냐?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솔트룩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좀 있으면 AI 무슨 뭐 내용이 뜨면서 한번 확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더 큰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끝까지 계속 대응을 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는 종목군들을 포착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런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가요?
사실 KG케미칼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어. 종목은 또 아까 설명한 것과는 좀 상반된 아, 얘기인데,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저도 항상 이게 어. 제가 지금 이 직업을 벌써 20몇 년째를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정답이 없는 직업을 그 일을 다루는 거는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병이라는 건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과를 보면서 진행을 판단합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은 항상 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KG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예요. 그 이제 나중에는 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쌍용차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쌍용차가 이제 거래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 보고서도 적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4월쯤에 아마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쌍용차의 뭐 토레스 같은 자동차는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4천억이 됐지 예전에 그 2만 원대 초반권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고작 3,30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6조 원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은 5천억이 나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3,300억짜리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또 투자의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시간은 많고 여윳돈은 되시는데 나는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말고 좀 여유가 있더라도 좀 기다리더라도 나는 좀 안전한 주식에서 좀 괜찮은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좀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딱이다. 완전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그래서 좀 사놓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회사가 암만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있었는데 계열사 중에 하나 회사가 그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필수 소재를 하나 생산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상한가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걸 지금에서 생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는 시기에 어떤 그 사냥으로 치면은 왜 노루가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놔놓고 기다리는 개념, 즉 노루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용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빛을 좀 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사놓고 기다리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참 주식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정말 정답이 없는 게 주식 시장이고 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과거에 이제 현대 사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뭐 원래는 이게 4,000원대 주식이었어요. 근데 뭐 그때 이제 사료 하면서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때 갑자기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10배 가까이 뛰어났어요. 그리고는 주가가 내린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또 안 내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고 지금 오르는 구조로 가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4,500원으로 다시 내려가야 맞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주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고 반응하는 대로 판단을 하면 돼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수암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오레고무밥이라고 하는데 그 난수암 치료제가 지금
임상 3상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이라면은 뭐 바이오 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임상 1상, 그다음에 2상, 3상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결국 신약 허가가 나오는데 이 신약 허가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이 거의 사활을 걸고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거기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거의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보통 1상에서 넘어가서 2상에서 많이 주저앉거든요. 거기서 효과 없는 걸로 나오고 그 2상을 넘어서서 3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그보다 한 4배 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회사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고 이 회사가 판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오레고모밥이라는 이 난소암 치료제가 현재 임상 3상 단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1상에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2상은 그 2배나 어렵고 3상은 그 2배 곱하기 4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상태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신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서는 오레고모밥이 난소암 치료제로 신약으로 거듭나서 아마 출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암 치료제, 뭐 희귀 암 치료제 이런 거는 막 그 주사 한 방에 무슨 몇십억씩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만한 연구 개발 비용이 들었고 그거 한 방으로 그냥 완치로 갚아올 수도 있는 그런 약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성공만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고 오르는 형태를 쭉 보시면 한 방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쭉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줄 만한 타이밍에 또 후속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앞서 이제 종목 솔트룩스를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줄 만한 타이밍에서 빠르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매수가 들어와서 5점을 넘어가 버릴 경우에는 이것이 매수세가 계속 따라붙는 형태, 즉 세력들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이 일치단결을 해서 매수가 후속 매수가 또 들어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는 원래 한번 오르면 굉장히 크게 터지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저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시세가 한번 터져줄 때까지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3가지 종목 관련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KG케미칼, 그리고 솔트룩스,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모든 종목들이 사실 매매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종목을 고를지도 모두 다 다른데요. 나도 이렇게 종목들 고르는 팁 혹은 매매 포인트 어떤 종목군에 따라서 어떤 매매 포인트가 유효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께 모두 다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급등주들 모두 다 선취매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한 해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이 금융권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지원으로 반등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회사가 배당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3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불거진 은행발 불안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 우리도 또 지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지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은데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때문에 아주 증시나 뭐 경제 상황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속으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걸 이제 막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찍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찍어내고 무제한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너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네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뭐 각국도 뭐 돈을 많이 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안 되겠으니까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돈을 거두어 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또 저쪽 뭐 남미 쪽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돈이 또 미국으로 다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각국들도 그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 자국 내 금리도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금리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거기다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건설사들, 대부분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금리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얼마 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400억을 손실 보고 손절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1,600억 정도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도 굉장히 어려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막 되니까 국민들도 고통에 빠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들도 막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저 미국 저것들 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도 자유롭지가 못했던 거죠. 그렇게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미국 은행 내에서도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막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져 버리고 그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돈을 막 찾기 시작하니까 이 뱅크런이 발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그날 코스닥 시장 4% 가까이 빠진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증시를 크게 끌고 내려가서 완전히 이제 공매도 장세로 펼쳐지게 만들어서 공포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은 그 정도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장이 막 무너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연준의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0.75%를 올리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이 막 저렇게 부실화돼 버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요번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0.25나 아니면 동결을 지금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증시에서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오래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코스닥 시장이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아마도 제한된 폭의 등락을 계속 거듭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큰 폭의 하락도 없고 큰 폭의 상승도 없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한 4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투자자들께서 늘 간과하고 계신 게 단기적인 흐름은 맨날 보시지만은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에는 이 이평선들이 완전히 역배열 상태로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 요 빨간 라인이 21선인데요. 이 빨간 라인이 이 녹색 라인 60일선입니다. 이 60일 이동 평균선에 계속 머리를 박고 밀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12월 달에 그때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추세를 전환시켜 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잠깐의 악재는 금방금방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는 박스권 진행을 보이다가 봄이 오면서 5월 정도로 접어들면서 아마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감하게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만 좀 경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지수 자체는 사실 큰 폭의 상승, 하락 없이 등락을 반복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님께서는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장의 증시 방향성 플러스 지수 대응 전략까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남은 시장의 증시 방향성까지 다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정책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서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우주항공 테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책 관련주죠? 네, 사실 뭐 여야가 이렇게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협력을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주항공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꼭 해 나가야 될 업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러니까 화성으로 지금 탐사선을 보낸 상태고요. 또 달에도 지금 탐사선이 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 항공 산업이 큰 수익과 동시에 그다음에 국력을 상징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여든 야든 간에 어쨌든 생각해 보면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대고 같이 또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과거에 이제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무슨 정책이 나오고 무슨 관련주가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가 상승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춘 투자를 했을 때는 항상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더 상승세를 탈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은데 다만 이제 이 우주 항공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다 이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등락도 반복될 것이고 수익도 크게 날 수 있지만 손해도 잘못하면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당분간은 좀 더 좋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플랜을 제시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흐름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주 하나 갖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네. AP 위성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2월 달에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강의를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강의처럼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오르면은 조정을 거치죠. 그래서 하락을 거쳤는데 이 하락 이후에 빠르게 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힘이 빠지는 종목은 저기서 그냥 힘이 빠져서 계속 찔끔찔끔 흘러내리는데 얘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또 뭐냐? 매수가 또 후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오.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눌림목을 공략한다든가 밀리는 타이밍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관련된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니까 단기 대응으로 사고 팔고 유효하다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 AP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눌림목 매수 혹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렇게 이 힘든 장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익을 잘 내십니다. 이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는 참 암울했죠. 이 암울한 증시 상황 속에서도 55.4%나 우리에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꿋꿋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세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만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관광객 수요 기대감과 더해서 오늘 또 우리 국내에서 이 대중교통의 그 마스크 해제 소식 속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좀 네.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군이 있을까요? 글쎄 뭐 일단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우선 화장품 꼽고 싶어요. 오. 화장품은 사실 오늘 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해제한 부분이 영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그 마스크 해제가 돼도 계속 쓰고 다니실 겁니까? 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여전히 오늘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70% 이상의 답변이 아마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워낙 오래 쓰고 다니까 습관이 되기도 했고 맞아요. 또 왠지 이게 에티켓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거의 쓰고 다니시는 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기는 게요. 사실 이 봄바람이라는 거.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우리 여성들의 이 어떤 그 자기를 발산하고 싶은, 꾸미고 싶은 심리. 네, 그렇죠. 우리 앵커님도 여성분이라서 아마 그런 거는 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날씨가 좋은데 마스크만 쓰고 다니긴 아깝거든요. 너무 그래서, 아까워요. 네네. 그래서 아마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을 들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고 마스크가 해제되기 전에도 사실 기업들 지금 특히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실 뭐 코로나 한 1년 정도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은 그 뒤에 한한령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도 실적이 점차 개선을 해서 지금 뭐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선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지금으로서는 실적 개선을 계속 좀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사실 항공이나 여행 같은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줄 만한 것은 역시 화장품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을 좀 더 좋게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강하게 오르면은 상한가를 쳐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정을 한 2달 가까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도 메리트가 좀 있고 해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매수가 언제 들어올 건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수 들어오는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쪽은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일 절대적인 게 이제 중국 내 점유율이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성이 좋다 나쁘다 이걸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중국 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 우리 국내 기업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중국 내 기업들의 실력이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술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처음에는 수입된 상품이 좋으니까 그걸 사용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점점 국내 기업이 그 수준을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중국 국가들의 어떤 그 애국주의 이런 게 발현되면서 국내 상품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좀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거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시면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화장품 관련주가 좀 괜찮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만 잘 노린다면 수익률을 좀 잘 걷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도 수익률 잘 걷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우리 히든 종목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선물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인가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수익을 크게 내는 업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부분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액체형이기 때문에 이게 발화성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불이 붙어 버리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꺼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이 많아요. 근데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못 시켰어요. 하지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성능이 시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있으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생산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에서 일단 완전합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배터리보다도 이 용량이 훨씬 크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뭐 800km나 900km까지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쪽이 결국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시험 생산 라인은 이미 건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전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성 물질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레몬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 나노 필터 때문에 주가가 연속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석경 AT 같은 종목도 오늘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 상승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이수화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적 분할을 지금 얼마 후에 실시하는데 그 새로운 회사를 신설해서 그것을 가지고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생산 시범 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완전히 사업 부분을 특화시켜서 떼내가지고 그거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 상승이 좀 더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사실 그전에 상승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가에 크게 오르는 것도
미래를 보고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화학도 네, 그러한 전문가님 저희가 관점에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네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이수화학을 주셨는데요. 이 이수화학의 매수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